네, 반갑습니다. 자, 9월 2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연휴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재개되는 날이었는데, 자,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금리에 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0.25% BP를 다시 한 번 더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통화량에 대한 변화를 뜻할 수 있거든요. 통화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통화량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금리에 대한 인하라는 부분이고, 금리가 인상된다면 그 통화량이 감소를 해서 감소를 한다, 이런 부분이죠. 자, 하지만 현재는 이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돼서 환율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이 어떻습니까?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9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되는 구간이었다면 현재는 1110포인트, 1110원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그러면 좀 더 크게 우리가 놓고 본다면 금리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부분이라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예전처럼 뭐 1070원, 1080원대 그런 원화 강세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냥 결국에는 111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이 중요한 것은 환율을 알아야지 시장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강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환율 별표 3개 합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꾸준히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요 자리 2350포인트가 저항권, 1차적인 저항권인데 요런 데는 사뿐히 지려밟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2450포인트까지 뭐 다이렉트로 쉽게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2430포인트까지 한 번만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큰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가 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약한 하락 장세를 나타냈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이 상승했거든요. 오늘 바이오가 큰 폭의 상승을 좀 나타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좀 빠져있다 저가 매수에 대해서 유입이 되면서 순환매장세가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장세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순환매장세가 현재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양상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 자, 코스닥은 한마디로 뭐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데 바이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 종목군들이 상승 마감을 대다수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자, 사실 코스닥이 빠지기가 힘든 게 여기에서 바이오가 무너져 버려야지만 코스닥이 빠집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여기서 크게 빠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코스닥에 대해서 개별주 양상, 그 중에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 바이오, 경업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꾸준히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거의 뭐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보시길 바라겠고, 자, 9월달 이제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결국에는 10월달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0월 달에는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그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꼭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또 먹을거리가 충분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딩하는 대로 물론 마감 시장을 꼭 체크하면서 시장을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달 주요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3일에서 9일, 3일
9일은 우리나라가 휴장입니다. 3일, 9일 우리나라 휴장이죠. 3일, 9일 휴장입니다. 자, 그리고 1일에서 7일까지가 중국 국경절 연휴입니다. 국경절 연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에 따른 우리가 화장품주들,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작은 반등이나마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7일 날 브라질 대선이 있고, 그리고 10일에서 29일 날까지가 이제 한국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더 특별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10월 달에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잡힐 수 있을까? 그 11월 달로 잡히겠느냐? 아니 10월 말로 잡히겠느냐?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업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빨간 주식을 내일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빨간 주식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SM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M 별표 3개를 줬던 종목이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4.9%가 오르면서, 자, 사실 이 고가 권역에서 이런 양봉을 형성시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봉 형성시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업황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고,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저가는 한 47,500원 정도 이 자리가 눌림목 권역에 해당될 수 있고, 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돌파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더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SM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라고 했을 때 매매를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실 분들도 지금은 요 종목군에 대해서 눌림목권역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군, 그 중에 특히 제가 볼 때 엔터주의 대장은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너무 많이 올랐어요. JYP는 5,000원대에서 지금 36,400원까지 올랐으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서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지금은 그래도 SM이 지금 여기에서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더 6만원까지는 롱런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괜찮죠. 괜찮지만 여기에 고가 권역에 대한 박스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28,000원 여기에 추천한 종목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정말 여기 추천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같이 보실 종목 이제 서울반도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사실 지금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사실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조연보다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위까지 했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내실이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LED 업황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주가가 빠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실적에 대한 부진이었다면 지금 주가가 오르는 데 해당하는 부분이 또 실적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반등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종목 서울반도체 기억을 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서울반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종목으로 제약주 말씀드리겠는데, 광동제약하고 대원제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원제약, 광동제약 둘 다 일단은 일반 의약품 자체에 대한 판매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아시죠. 비타 500, 네 맞습니다. 그 비타 500 생산하는 업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약 바이오
특히 저런 대원제약과 강동제약 이런 기업들도 신약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정상화되는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광동제약하고 대원제약 이 두 가지 종목, 두 개 중에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넥슨GT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넥슨GT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이제 하락했던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자세히 보시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어요. 결국에는 가격 메리트라는 부분이 첫 번째거든요. 10월달 되면 이제 실적 시즌 넘어가지만 지금 나머지 9월달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10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순환매가 돌면서 저가 매수 유입이라는 트렌드를 지금 시장에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넥슨GT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넥슨GT가 주가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역에 대한 주가를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업황적인 부분에서의 바닥을 좀 탈피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의 많은 매도가 나타났고 그 매도를 메꿔줬던 게 기간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요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개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여기 안 잡히니까. 근데 그 개인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매집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 이 하단권역에서 이 넥슨GT에 관심을 가지고 매집을 하는 세력은 누굴까? 추종하는 애들 누굴까? 결국에는 내부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내부자의 매매에 의해서 지금 바닥이 좀 다져졌다면 세력이겠죠. 세력 형님들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졌고 앞으로에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단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간 주식은 SM, 서울반도체, 광동제약, 대원제약, 넥슨GT까지 이 5가지 종목 내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오늘은 앞서서 환율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고 말씀드렸는데, 이 환율 꼭 변화를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은 앞으로는 원화 강세보다는 원화 약세 기조로, 그리고 최저점이 한 1110원대로 그렇게 머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지수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까지 말씀을 핵심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